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프링클러 설비 7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잡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 방법 1권의 237페이지에서 24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저압 드라이밸브의 작동 점검이죠. 저압 드라이밸브는 드라이밸브하고 구조가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새로 개발한 제품인데 사실은 새로 개발했다 해도 시중의 교재에서는 아직까지도 예전에 설린 드라이밸브를 위주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저건식도 드라이밸브인데 새로이 회사에서 개발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압이라 붙였을 뿐이고, 이 저압 드라이밸브가 훨씬 이제 좋은 기능을 하죠. 그러면은 드라이밸브가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밀려나고 이 드라이밸브가 없으면은 이제는 저압이라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 저압 드라이밸브 자체가 드라이밸브라 부르면 되죠. 조금 이제 2차 측에 공기 압력을 낮게 유지하고 세팅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들은 잡 드라이밸브라고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잡 드라이밸브를 한번 이 단면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차측 가압수가 있고 2차측에는 에어 컴프레셔로 이제 압축 공기를 넣어 놓죠. 이거는 기존의 드라이밸브처럼 위에 보충수를 넣고 이 보충수에 이제 공기를 하방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클래프가 열리지 못하게 이제 이 걸쇠와 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헤더가 이 화재열에 의해서 개방되고 2차측 공기가 빠져나가면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뒷부분에 다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1차측과 2차측의 1차측 물의 압력과 2차측의 공기 압력의 이 경쟁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드라이밸브는 이 물의 압력과 공기의 압력이 조금 달라도 유지되는 것은 클래프의 단면적, 윗부분의 단면적과 밑의 물의 단면적의 차이로 해서 이제 압력을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건데, 이걸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이제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이 액추레이터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여기서 공기의 압력과 물의 압력의 이제 면적의 현격한 차이를 둬서 이렇게 이제 공기의 압력이 상당히 낮아도 물의 압력과 서로 이제 경쟁이 되어서 열리지 않고 헤드가 개방돼서 이제 압력이 빠지면은 바로 열리고 풀리고 하는 이 구조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압력 스위치가 있죠. 이 클래프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 물구멍이 열려서 이렇게 이 1차적 물이 압력 스위치를 작동하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 부분도 이제 상세히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건 이제 기사 2차 필기시험에 이렇게 1, 2, 3, 4 이 밸브의 이름을 써라,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점검을 할 때 이것도 드라이밸브 마찬가지로 2차적 밸브를 닫습니다.
닿는 이유는 앞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 같이 물이 2차적 빈 배관으로 흘러가서 이제 배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또는 배관의 균열이나 헤드의 누수 현상이 있으면은 수송피해가 나고 큰일 나죠. 그래서 2차적 밸브를 닫고 작동 시험을 실시합니다. 여기서도 이게 이제 2차적 공기를 이렇게 빼내는 작동 시험 밸브가 있습니다. 공기를 빼내보죠. 빼내면은 물과 공기의 압력이 균형이 깨져서 클래프가 이렇게 상승되죠. 상승되면서 일순간에 물이 이렇게 5번 그림처럼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전에 공기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은 이쪽의 공기 압력 감소가 일어나고 여기에 액추레이터에도 액추레이터가 이렇습니다. 액추레이터 그림도 나중에 상시 나옵니다. 이만큼의 이제 이 공기가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아주 요만큼 아주 정말 작은 면적으로 물이 이제 1차적 물이 밀고 있죠. 그런데 이 공기가 빠져나가면은 여기 지금 시험 밸브로 빠져나갔죠. 그러면은 이 액추레이터의 이 디스크가 이렇게 밀립니다. 당연히 밀리겠죠. 밀리면서 물이 나옵니다. 밖으로 중간 챔버슬의 물이 빠져나오면은 이 밀대와 글대와 밀새가 이렇게 뒤로 구태하면서 풀려버리죠. 풀리니까 이 1차적 압수가 밀고 있던 것이 풀리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죠. 올라가면서 클래프는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이것이 작동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2차로 이제 압력 작동하기는 클래프가 들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닫혀있던 물구멍이 열려서 이렇게 1차적 물이 압력 스위치를 작동하죠. 그러면서 그제서 화재 경보 및 유수 경보가 발생하죠. 이 또 감지기 없는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작동입니다. 이제 작동 내용은 귀로 이제 화재 경보가 울리는지 확인하고 수신기에 가보면은 화재 지구 표시 등이 점등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관의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실에는 또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복구는 맨 마찬가지 드라이 밸브처럼 1차적 개폐 밸브, 그러니까 복구할 때는 프렉션 밸브나 드라이 밸브, 이 저압다리 밸브 모두 이제 1차적 밸브를 닫아서 이 1차적 가압수가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차단을 하고 배수 밸브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공기 공급 밸브도 일단은 에어 컴프레셔도 공기 공급되는 것도 이제 차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열어놓았던 시험 밸브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신기에 가서 복구 버튼을 눌러야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이 경보 정지가 되고 화재 지구 표시 등도 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치 걸쇠를 풀어서 말입니다. 클래프를 내립니다. 이것도 제압 드라이 밸브, 건식 드라이 밸브 설명처럼 클래프가 한번 1차적 물에서 밀쳐 올라가면은 걸쇠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검정 기준에서의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건식 유수 금지 장치는 한번 작동되면 복구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같아가지고 클래프가 이제 정상적으로 복구 안 되고 걸리게 이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 기준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화재 원인 조사에서 화재 현장에서 드라이 밸브가 작동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제 심층적으로 따질 때 완벽한 증거가 있는 거죠. 딱 걸려 있으니까 물이 지나갔으면은 헤드로 지나갔으면은
이 클래퍼가 위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죠. 그리고 복구. 다음에 이제 배수 밸브 열면 이제 이만큼 물이 내려왔죠. 이거는 고여 있는 물이고 이거는 압력이 있는 물이죠. 그리고 이 배수 밸브를 닫고 공기 공급 밸브를 클래퍼를 이제 풀어서 이 걸쇠를 풀어서 클래퍼를 내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차측에 그 공기 공급 에어 컴프레셔로 공기 공급 밸브를 열어서 이제 2차측에 여기는 밸브가 잠겼으니까 이 부분에 공기를 가득 채운단 말입니다. 뭐 면적이 얼마 안 되죠. 최적이 공기 공급 밸브로 이 밸브는 열면은 그 에어 레귤레이터로 조정된 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 시간이 안 걸리겠죠. 10초, 20초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중간 챔버 보급수 밸브를 열어서 중간 챔버실에 물을 공급합니다. 이걸 열어서 이미 이쪽에는 이제 이 에어 컴프레셔로 공기를 여기도 넣고 여기 액추레이터에 이제 이 공기가 미는 면도 이제 공기가 이미 먼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물을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물을 채워 넣고 여기도 채워 넣고 그러면은 물을 채워 넣었으니까 밀대와 이 걸쇠가 밀고 있죠. 이 압력이 있는 물이 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어 있는데 이걸 1차측 개폐율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 압력이 있는 물이 밀어 올려도 이미 여기도 공기를 누르고 있지만 핵심은 여기에 이제 그 액추레이터도 상호 공기와 물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중간 챔버실에도 물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밀대와 걸쇠가 클래프를 열리지 않게 밀고 있죠. 그러니까 1차적 개폐부를 열어서 이렇게 압력수를 보내도 클래프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복구 다 된 겁니다. 그러면 1차적, 2차적 개폐부를 개방하면은 이 복구가 끝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에어 레귤레이터죠. 여기에 설치된 에어 레귤레이터인데 이걸 손가락으로 이제 좌우로 돌리면은 압력 조절이 되죠. 이게 이제 압력이 현재 지금 얼마의 압력이 조절되는지는 이렇게 봅니다. 돌린 상태에서 이 공기가 2차적으로 들어가고 스탑이 되는 부분 아니십니까? 에어 컴프레셔가 작동하다가 작동 스탑이 되면은 압력 조절 밸브는 지금 팔 부분에서 스탑이 됐다면은 팔에 지금 조정되어 있구나. 그럼 조금 더 낮춰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이쪽에 왼쪽으로 조금만 돌려서 또 2차적 공기를 조금 빼내면서 다시 이제 기다리면 에어 컴프레셔가 돌아서 또 채우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현재 조절된 압력이 몇 킬로인지 압력은 에어 컴프레셔가 공급이 되고 스탑이 되는 부분이 조절되는 위치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압력을 조절하면 됩니다. 이 저압 드라이 밸브의 설치된 실물이죠. 이게 핵심으로 개발한 액추레이터죠. 그러니까 뒷시간에 이야기가 있지만 건식 드라이 밸브가 물과 공기 압력이 동일해야 되는데 왜 현저하게 기존의 드라이 밸브는 만약에 1차적 물이 10kg라면 2차적의 공기는 4 내지 한 8kg. 이 밸브마다 다르죠. 제작회사 또는 그 회사에서도 밸브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저압다리 밸브는 10kg 또는 20kg 이런 높은 압력의 물에도
1kg의 공기 압력이면은 클래프가 열리지 않고 유지되는 아주 정말 어째 보면은 획기적인 제품이죠. 그걸 이제 개발한 것이 이 액추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와 물의 압력 경쟁을 클래프에서 하지 않고 제3의 장소인 액추레이터라는 제품으로서 물과 공기의 압력을 서로 경쟁을 시켜서 클래프가 열리고 닫히고 하게 하는 부품이죠. 1차 직격배 불고 템프 스위치, 여기 이제 에어 컴프레셔로 2차적 공기를 불어넣는데 에어 레귤레이터죠. 그리고 이거는 2차측의 공기 압력이고, 에어 레귤레이터 매일 마찬가지 2차측이 이제 공기 압력이고, 이거는 1차측의 물의 압력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이건 이제 좀 전에 만드는 것과 다른 회사의 제품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 제품도 뭐 매번 별 차이 없는 것이 결국은 한 회사에서 핵심 제품인 이 액추레이터를 개발해서 이제 만드니까 뭐 특허를 내고 모방을 못하게 하지만은 조금 변형을 해서 결국은 핵심은 이 액추레이터입니다. 액추레이터를 조금 변형해서 만들어서 결국 이 경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래프의 면적의 차이로 물과 공기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장수인 이 액추레이터에서 열리고 닫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다른 회사의 지금 알기로는 이 저압다리 밸브가 만들어진 게 거의 한 15년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아주 신개발인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 아주 서서히 개발되고 나서도 1년, 2년, 5년, 10년 이게 이제 드라이버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개발품이면 조금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개발비가 있으니까. 늦게 현장에 보급된 게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시중에 이제 자격수험 쓰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 아주 이제 현장의 감각이 좀 느려가지고 이걸 이제 이 책에 이제 수록하는 게 늦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미 한 15년 전에 이 저압 드라이밸브를 이 상세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단면도를 상세히 그려가지고 이 각각의 회사들을 이 자료를 올렸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세 개의 국내 회사에서 조금만 이제 모양이 다르게 저압 드라이브를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더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조가 하나의 구조를 알면은 우리 프렉션 밸브도 하나의 회사의 제품을 이 교과서적으로 기본 단면도를 알면은 모두 알고 특히 이제 아니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현장에 이제 복이 있었는지 외국 제품의 이제 설치된 현장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의 프렉션 밸브나 드라이 밸브의 구조를 이해하면은 외부는 많이 틀려 보여도 구조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압 드라이 밸브의 점검 방법을 설명했고 이 내용을 또 유수금지 장치에서 또 상세히 이 구조와 작동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할 또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